자, 이기적 네트워크 관리사 2021년 8월이죠. 예, 기출풀이를 시작을 할게요. 자,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죠.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 하나를 따고 뭐 그만 할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보안기사도 따고 뭐 그렇게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내용인데,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마치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강남구라는 어떤 구가 있으면 그 구를 여러 개의 동으로 나누죠. 그죠? 뭐 논현동, 신사동, 뭐 압구정동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눌 때 서브넷 마스크라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넷이잖아요. 네트워크의 부분이다 이거죠. 그 네트워크의 부분을 구분하는 매스크 값, 즉 구분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ABC 클래스 대역의 IP는 모두 같은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죠. A 클래스가 255.0.0.0인 거고, B가 255.255.0.0, C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 255.255.250.0, 그죠? 자,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분류하여 IP 어드레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해봤죠? 그래서 서브넷의 이 클래스의 구분은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아까처럼 뭐 강남구의 뭐 논현동, 뭐 삼성동,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해당 동안의 주소를 나타내는, 즉 컴퓨터한테 IP를 부여하는 호스트 아이디를 나누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목적지 호스트 IP 어드레스가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 있는지 확인한다. 맞고요. 트래픽을 관리하고 제어가 가능하다. 그죠? IP를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한다라는 거는, 그죠? 세부적인 트래픽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통으로 하는 게 그걸 못 하는 거죠. 거꾸로. 자, 보죠.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 군에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이제 올바른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라우팅을 하는 겁니다. 라우팅이라는 거는 경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고, 그 라우터를 그냥 백본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백본,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장비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이제는 케이블을 이렇게 꽂고 케이블을 이렇게 꽂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쪽 10번의 IP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20번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라우팅 테이블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라우팅을 할 때 가장 기준값은 뭡니까? IP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계층에는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IP가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ICMP라는 걸 우리가 핀 같은 거 때릴 때, 그죠? 예, 핀 같은 거 때릴 때 사용하는 거고, 이 ICMP도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IGMP는요, 멀티캐스트에서, 멀티캐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뭐 10명한테 보내면 3번, 5번, 6번만 받아. 이렇게 수신자의 그룹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TCP와 UDP는 전송 계층, 즉 트랜스포트 계층에 있는 거고요. FTP 파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거, SMTP, 그죠? 메일 보내는 거, 메일이니까 중간에 M이 텔넷 원격으로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냥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응용 계층에 있는 거죠. 자, IP 어드레스 중 클래스가 다른 하나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답은 1번인데 풀이를 보죠. IP 클래스는 A, B, C, D 클래스가 있다. 첫 번째 A는 127선부터 255까지, 그죠? 191부터 그 다음에 123,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P를 나눌 때 요 번호를 기준으로 나눈다. 이건 뭐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가볼게요. C 클래스의 네트워크를 서브넷으로 나누어 4개에서 5개. 그러면 2비트가 있으면
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2, 4. 그러니까 4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 3비트가 있어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4개에서 5개니까. 그죠? 4개면 2비트만 있어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제 요 끝자리에 그 답이 있는 건데, 요 그 끝자리 하나가 결론은 8비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설명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숫자가 있는 거고, 이진수니까 0 아니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아니면 1이니까 이 0이 하나면 0, 1을 해서 2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이진수니까. 얘도 2가지. 그러면 요 2개 하면 4가지. 요거까지 치면 6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5개까지 해야 되니까 최소 3비트. 1, 1, 1, 나머지 0. 그죠?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10진수로 표현할 때 컴퓨터는 배수를 씁니다. 배수를 쓰다 보니까 얘가 1, 2, 4, 8, 16, 32, 64, 128이 되는 거고, 요거의 합계, 그죠? 요거의 합계가 이제 148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해서 뭐 이렇게 더했다. 서브넷을 지정하면 된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55.250.0이고 서브넷이 5개의 호스트를 잠깐만요. 이게 내 서브넷 네트워크의 개수가 아니군요. 그죠? PC를 접속해야 되니까 PC의 그 개수군요. PC에. 그죠? 자, 그래서 각 서브넷에 4개에서 5개의 그 PC를 접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258비트를 지정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4개에서 5개만 필요하니까 이쪽이 0이 이렇게 3개가 되고 나머지는 네트워크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의 개수가 아까 제가 설명한 거에 반대예요. 저는 네트워크가 5개의 네트워크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서 요 앞에 3개를 이렇게 놨는데 PC니까 요 3비트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3개 그러면 요거를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트워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48이다 이거죠. 합계를 더해보면. 자, IP 헤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EC라고 하는 거는 TCP 헤더에 들어갑니다. TCP. 그래서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통신이라고 해서 연결 지향이죠. 그 중에서 이 EC가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명령어 같은 기능인데, 내가 어떤 거를 전송할 때, 내가 어떤 걸 보냈어요. 그럼 받은 사람이 그거에 응답으로 주는 데이터, 그게 EC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나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버전과 뭐 체크썸 랭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IP 헤더에서 이 체크썸은요, 헤더가 변경됐냐 안 됐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결성 검사를 위해서 사용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체크썸은 다 무결성 검사예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봐보죠. TCP 프로토콜에서 흐름 제어를 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흐름 제어잖아요. 흐름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흐름 제어라는 거는 뭔가 좀 빨리 보냈다가 좀 늦게 보냈다가 뭐 이런 게 흐름 제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플로우 컨트롤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내가 집이고요. 여기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럼 회사에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앱으로 우리 회사 주차장의 여유 대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유 대수를 보니까 이게 3이 왔어요. 3. 3대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차를 3대를 출발시킬 수가 있고, 여기가 한 대밖에 없어. 그럴 때는 1이 온 거야. 그럼 차가 한 대만 나가게, 그렇죠? 출발하게. 어차피 여기에 주차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는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3, 1, 즉 주차장에 그 차를 댈 수 있는 크기, 그거를 그 TCP 프로토콜에서는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라고 해요.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 그래서 수신자, 얘가 수신자죠. 수신자의 윈도우 사이즈를 전송해줘서 동시에 보낼 건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한다 이거죠. 자, TFTP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보안기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요 UDP를 씁니다. UDP라는 거는 연결이 없이 그냥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뿌리면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방향 핸드세이킹 방법인 세션을 통해서 전송한다. 이건 TCP의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TCP라고 얘기하는 건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그러지 커넥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글로 해석해 보면 연결 지향인 거죠. 지향. 이 말은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연결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어떻게? 세션이라는 어떤 단어, 즉 문자열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연결된 걸로 인정해 줄게, 이런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송신자와 수신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을 때 처음에 신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요. 그럼 얘가 신에크로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에크를 이렇게 보내주면 이때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3웨이 핸드세이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친구 집에 갈 때 나 갈게, 와, 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출발하는 것처럼, 그때 세션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건 TCP의 얘기인 거고, UDP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당연히 빠른 거죠. 속도가 빠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NM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SNMP에 대한 설명으로 TCP를 이용하여, SNMP는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부하가 걸리지, 얼마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CPU를 얼마나 쓰고 있지, 그런 정보들을 보내줄 때 SNMP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는 몇 건 잃어버려도 날아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SNMP는요 기본적으로 UDP를 씁니다. 그래서 TCP를 이용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쭉 이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9번에 가보죠.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로 바꾸어 주는데,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꾸어 주는데 사용하는 통신망의 주소 변환 기술로, 일단은 뭐 답은 나트네요. 그죠? 요거 공인 IP의 주소를 절약하고 내부 사설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함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요 말도 알아두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가 제 컴퓨터인데 if config 이렇게 치면, if config라고 이렇게 치면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와이파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IP 주소가 192.168.0.10입니다. 이거는 사설 IP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물론 이제 사설 IP의 IP 대역을 알아서 그냥 딱 숫자만 봐도 저거 사설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공인 IP 이렇게 치면 내 PC의 공인 IP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저의 공인 IP는요, 지금 요건 사설 IP고, 요 IP가 요렇게 바뀌어서, 그쵸? 외부로 나가고, 외부에서 제 PC로 들어올 때 이 IP를 부르면 요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IP를 부르면 요렇게 매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나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IP 타임즈 같은 공유기가 있어요. 아마 이 IP 타임즈의 요 IP 주소 있죠? 이게 이제는 고정 IP입니다. 고정. 그러니까 요렇게 치면 돼요. 요렇게 치면 집에서. 그럼 이제 이게 아마 기본이 어드민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되면 IP 타임이라는 공유기의 관리자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자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 고급 설정이 있는데 여기 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트 포워딩,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공인 IP, 그제 이미 저는 등록해 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입력하고 요게 적용하면 됩니다. 요게 추가가 되는데, 공인 IP를 부르면요, 요 IP로 매핑해 준다 이거죠. 80번 포트에 대해서만.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웹입니다. 그러면 저걸 등록하잖아요.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열어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를 열기 위해서 아파치랑 MySQL 실행한 거고요. 그러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127.0.0.1에 SCS.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제 PC에 있는 홈페이지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127.0.0.1이니까 자기 자신의 IP인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저렇게 등록이 되면요, 요게 공인 IP예요. 저의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요거를 이제 바꿔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 지금 봐보세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러가 뜨는 거죠. 근데 이제는 you don't have permission이니까 권한이 없다라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연결은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거는 이제는 우리 그 내용과 관련 없고 보안기사 사실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건데, 아마 제가 여기에다가 권한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IP가 127.0.0.1이 아니면 이렇게 지금 allow from이라는 게 요게 UIP가 아니면 연결이 안 되게 제가 이런 걸 등록해 놔서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막아 볼게요. 이렇게 막고 세이브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껐다 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리사의 공부가 향후 보안기사 공부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안 되네요. 뭐 뒤에서 또 막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굳이 뭐 제가 조치하지 않을게요. 결과적으로는 공인 IP를 쳤을 때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치라는 게 뜨죠. 안 그러면 아예 이게 안 떠요. 아예 이거 자체가. 자, 그게 결론은 이 작업을 한 게 뭐예요? NAT라는 거죠. NAT. 자, 다음 표기된 IP 버전 주소는 요약된 표현이다. 다음 중 요약되기 전에 그 상태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0 요겁니다. 요거 그죠? 200 00AA 이건 뭐 그래 외워야지. 네 자리 이렇게 들어간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대충 보면 알겠죠. 그래서 IP 버전 6는 기본적으로 이제 128비트가 되니까 16비트씩 8개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자리를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000이 4개인데 그걸 생략한 거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11번 ICMP 메시지 타입 번호와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0은 에코 리퀘스트다. 보통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ICMP는 이 리퀘스트가 8번입니다. 8번. 응답이 뭐냐면 리플라이예요. 이거 보안기사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핑을 때린다 이거죠. 기사.월.kr.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고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전송되는 바이트가 32바이트고, 그죠? 3ms가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 주고 받는다. 근데 그 준다라는 거를 ICMP echo request, 받는 거 ICMP echo reply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번호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타입 번호인 거고, 리퀘스트가 8번이라는 겁니다. 리퀘스트, reply가 0번이고. 자, 그리고 이제 패킷이 삭제가 되면 destination unreachable, 목적지 도착 불가. 이건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얘는 누군가가 내 패킷을 방화벽에서 삭제를 하거나 그랬을 때 목적지 도착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12번으로 가보죠. 자,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킴 사원은 스위치에서 원격 접속 시 텔넷을 이용하여 작업을 주로 진행하였다. 신규로 도입되는 스위치의 SSH 두 개의 차이점 뭡니까? 얘는 암호화를 한다. 전송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이제 그게 차이인 거죠. 그리고 텔넷은 암호화를 하지 않는다. 자, 그래 교체하였다. SS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텔넷에 비해서 보안성이 뛰어나다. 왜? SSH는 암호화를 하니까. 그리고 RSA로 암호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리고 TCP 22번이죠. 그죠? SSH는 22번을 사용하고, 텔넷은 몇 번 씁니까? 텔넷이 23번일 거예요. 2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리눅스인데, 리눅스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 네트워크 관리사의 공부가 나의 자기 개발의 시작으로 봐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특히 기출풀이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제대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서비스 SSH 이렇게 스타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뜹니까? SSH가 뜹니다. 그러면 netState-ANTP 하면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22번 포트가 SSHT고 listen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PC 프로그램인 이 PuTTY라는 프로그램으로 여기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IP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도 NAT가 적용이 됐어요. 얘가 NAT죠. 가만히 보면 그러면 요 IP를 카피해서 이렇게, 그러면 뭐 로그인 에즈 이렇게 뜨죠. 로그인 에즈 뜨면 다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netState 한번 쳐볼게요. netState 치면 아까는 여기 리슨 하나 있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니까 이 스텝 리시드가 되는 거고, 지금 요거는 리눅스의 IP인 거고요. 요거는 윈도우의 IP, 그죠? 제가 이렇게 연결해 들어간 거,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SH는 22번을 사용한다 라는 거죠. 자, RIP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스턴스 벡터, 그죠? 거리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호비인 거고. 자, 이 두 개는 뭐 같은 말이죠. 1번과 2번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쉬운 겁니다. 내가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으로 경로를 딱딱 찍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요, 기본적으로 교차로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아줍니다. 왜? 교차로가 많으면 신호등이 많다라는 얘기고, 신호등이 많으면 차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를 잡을 때 교차로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아줘요.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이 경로, 이 교차로가 뭐냐?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내가 라우터를 방문하는 거를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RIP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라우터를 하나 통과할 때 홉 카운트를 관리한다, 그죠? 홉 혹은 TTL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우터를 지원한다. 이건 좀 애매한 말이죠. 대부분의 라우터, 그쵸? 뭐 대부분의 라우터가 지원하죠, 이런 거는. 자, 그리고 IRP 버전 1, 2번 모두 멀티캐스트를 이용해서 광고한다. 자, 멀티캐스트는요, 사실 라우팅보다는 우리가 이제 나를 광고한다라는 거는 나의 라우팅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 그런 건데, 그때는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컴퓨터가 한 대 있고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요.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근데 서로 IP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면 그냥 이 선로에다가 그냥 데이터를 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에다가 업데이트해서, 내 옆에 이런 IP의 라우터가 있구나, 얘 입장에서는 내 위에 이런 라우팅이 있구나, 라우터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죠. 210.5의 0과 서브넷 마스크 224일 때 이제 브로드캐스트의 주소는 몇 번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풀이를 한번 보죠. 자, 지금 네트워크 번호별로, 그죠?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네트워크가 아까 224니까 요게 이제 일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0번부터 아까 이제 호스트 31개, 그 다음에 63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제일 끝번호가 31이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는 거죠. 끝번호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0이라, 앞에 0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인 거고, 기본적으로 0에서 255, 그러면 일반적으로 255가 그죠, 뭐가 됩니까?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지금 3개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지금 3개로. 그래서 3개로 나누니까 8개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이 3개라는 게 요거 하나, 둘, 셋. 그죠? 8비트니까, 3비트니까. 그래 8개로 나눠지고, 그러면 1번이 0부터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31, 그 다음 63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3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죠.
네트워크 아이디가 127로 사용하는 거는 뭐냐, 이제 이 127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의미로 그냥 쓰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루프백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루프백이라는 게 뭐냐, 혹은 루프백 그래도 되고 로컬호스트 그래도 됩니다. 자기 자신의 IP를 나타내는데, 아까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127.0.0.1에 SCS, 이것도 안 되네, 그죠? 아까 그거를 뭔가 잘못 고쳐서 이거를 뭘 하나,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에서 아마 요거를, 이게 옵션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죽였다 살려볼게요. 네, 이제 되네요. 근데 요게 보면 127.0.0.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로컬 호스트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주소. 그리고 지금 그죠? 이거는 뭐 허용이죠. 지금 정상적인 연결이니까. 그리고 공인 IP, 요거 아까 나트 보면서 제가 잠깐 보여줬죠. 공인 IP 엔터 치면 요것도 연결이 되죠. 예, 왜냐면 나트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되니까 안내 백신이 허용할 거냐, 그거를 경고를 띄운 거고, 이제 꺼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루프백이다. CSM의 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CSM의 CD라는 거는 유선랜이에요. 유선랜이라서, 자,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들이 데이터 전송을 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큰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아니죠. 뭐 토큰 이런 거 안 씁니다. 이런 거. 자, 이거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유선이건 무선이건 거의 비슷해요. 자, 유선은 요게 CD고, 무선은 이게 CA인 거잖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도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먼저 특정 컴퓨터가 점유를 해서 랜을 씁니다. 그러다가 요놈이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충돌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특정한 시간 대기하고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방식을 얘기하는 게 CSM의 CD지, 토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RARP. ARP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IP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고, RARP는 반대인 거죠. 옳지 않은 거. IP 어드레스를 맥 주소, 그죠? 맥 주소는 48비트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변환한다. 이건 ARP의 역할입니다. ARP의.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패킷 교환. 패킷이라는 말은 첫 번째 뭐죠? 고정 길이. 교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복수의 상대방과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거 아니죠. 우리 인터넷 할 때 네이버 열어두고 다음 열어두고 데이터 주고받고 카톡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4번은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패킷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정길이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죠? 교환한다. 이 교환을 누가 한다? 라우터가 결정하는 거예요. 쭉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죠.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기능 중 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데이터 전송한 객체가 보낸 PDU에 대한 acknowledgement, 응답 얘기하는 거죠. 응답, acknowledgement, 응답을 특정 시간 받지 못하면 재전송한다. 뭐 이거 에러 컨트롤이죠. 이거는 이제 TCP의 에러 컨트롤 기법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풀이도 있지만 포워드 에러 컨트롤 기법, 그 다음에 백워드 에러 컨트롤 기법. 그럼 백워드 에러 컨트롤 기법의 다른 말이 ARQ입니다. 이 포워드 에러 컨트롤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송되는 데이터가 변경됐니 안 됐니 무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체크썸이라고 나왔죠. 예, 그런 기법들을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CRC 이런 게 있어요. 백워드 에러 컨트롤 기법은 재전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전송을 하려면 데이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송신자가 알아야지 재전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크가 필요한 거예요. 에크가. 이 에크가 뭡니까? 나 받았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재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백워드 에러 컨트롤, 이게 에러 컨트롤이다 이거고, 이게 TCP의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자, 20번 볼게요. 데이터 전송 시 전송 매체를 통해 신호 전달 그 속도가 주파수의 가변적 속도에 따라 왜곡되는 현상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연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주파수의 가변적인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히, 괜히 뭐 이걸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이 주파수라는 거는 이제는 그 우리나라 전파법의 전기적 파장이거든요. 그러면 주파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큰 파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따라 속도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 주파수의 끝에 가면, 이 끝이잖아요. 끝에 가면 갈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지연 왜곡이라는 거는 전달되는 신호가 주파수에 따라 속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다 라고 이렇게만 그냥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쪽을 볼 일이 없습니다, 평생. 자, 그 다음에 OSI 7계층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축과 암호화를 하는 건 뭡니까? 프리젠테이션 계층인 거죠. 그래서 OSI 7계층이라는 게 뭐가 있죠?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리젠테이션 계층, 압축과 암호, 세션, 반이중, 풀 듀플렉스, 뭐 이런 거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TCP와 UDP가 있는 거, IP가 있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그죠? 에러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피지컬, 전기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3번은. 자, 22번. 버스 토폴로지. 이 토폴로지라는 말이 좀 입에 익숙하진 않죠. 네트워크의 구성?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터미네이터가 시그널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고 그랬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버스라는 게 나오면 항상 이 터미네이터가 나옵니다. 케이블을 이렇게 일자로 딱 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호를 보내면, 어떤 신호가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에 부딪히면 이렇게 반사해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게, 그래서 이거를 터미네이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버스 형태로. 자, 23번. 프로토콜의 구조상 기본 구성 요소 중 엔티티 간의 통신 속도, 메시지 순서를 위한 제어 정보를 나타내는 거는 뭐냐,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건 정보 처리 기사 단골 문제죠. 구문, 의미, 순서, 그죠? 프로토콜의 3개의 구성 요소. 그래서 메시지의 순서니까요. 타이밍이잖아. 그냥 대충 이렇게 뉘앙스로 보면. 그 다음에 펄스 부호, PCM, 이것도 완전 정보 처리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단계 가정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목소리를 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의 목소리라는 거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있어서 파장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파장을 우리는 아날로그 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니까 0, 1, 0, 1 이렇게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펄스 PCM 변조라는 거는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로 바꿀 거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나오는데, 샤론이라는 사람이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이 파장을 갖다가 이렇게 자르고, 요 면에 있는 거 00, 요 면에 있는 거 11, 요 하단의 면에 있는 거 01, 그러면 요런 신호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표본화, 그 다음에 양자와 뭔가 변화를 합니다. 양자와 부호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호와 여파는 원래대로 다시 돌리는 거죠. 이 신호를 다시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이거 완전 기계처럼 외워도 됩니다. 기계처럼. 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할 때 그냥 PCM 하면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이렇게 외우는 게 사실상 더 편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의 학습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25번. 가상화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물리적 구성을 통해서 통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아니죠. 얘는 물리적 구성이 아니라 논리적 구성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상화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 노트북은 하드웨어 위에
그죠? 기계 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깔려 있고요. 이 윈도우 위에 버추얼 박스가 있고, 이게 가상화 프로그램입니다. 버추얼 박스 안에 리눅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계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 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게 가상화인 거고, 이런 가상화는 논리적 구성을 나타냅니다. 자, 26번 다음 가로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중망을 특정인이나 조직이 단독으로 사설망처럼, 이거 영어가 이겁니다.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사설망의 영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VPN 서비스가요, 일단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리눅스에 이렇게 오픈 VP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쓰면 내가 어떤 네이버나 이런 거랑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전체 데이터를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VPN 서버라는 게 있는데요, 내 PC, 이거 내 PC고요. 미국의 VPN 서버가 있으면 내가 요렇게 VPN으로 연결한 다음에 네이버를 요렇게 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해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해커가 날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게 VPN.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호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 하겠습니다.